I wasted too much time being upset. Still so much left I haven't done yet. But what's the point of being down when everything can turn around at the perfect moment? Maybe I'm careless and reckless, and I'm not what you expected, doing things I never thought I would. I might be too young and restless, I don't know what's coming next, but I keep hoping that it's something good. I could care less.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1,44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누적 한 23,000여 명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건데요. 네. 외국에서 일선 의료진을 제치고 유력 인사들이 새치기 접종을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아니 이게 외국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새치기 접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와. 이 백신 물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사실 최일선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참 변명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요 내용이 저희 단독 취재라서 잠시 후 본방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방을 시청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를 푹 쉬고 오랜만에. 근데 푹 쉰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제보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예. 해피월드 미라클님이 김민호 아나운서님 새벽 뉴스 진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밤 11시에 전화를 받고 급히 출근을 해가지고 메이크업도 못하고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정유현님이 어제 특보 김민호 하나 노 메이크업이었냐고. 네, 맞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민낯 방송이었네요. 예. 아니 에이드님이 저 남자 아나운서는 매가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매가리가 없습니까? 얼마나 씩씩한데요. 서운합니다, 에이드님. 아니, 늦은 밤 특보하느라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아이엠 써니님이 얘기하셨어요. 늦은 밤 특보하느라 힘드셨죠? 네. 아니 5분밖에 안 해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 다들 걱정을 막 하시네요. 네. 김희준님은 학교 개학을 했는데 꿈을 앵커라고 적으셨대요. 네. 저희가 알기로 중3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알랑가몰라님이 백신 맞으려고 뭐 새치기까지 하고 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사장님이 이제 학교 새학년 새학기 시작됐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마음을 다스려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네. 등교 계약이 시작돼가지고 다들 새 마음 새 뜻으로 3월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틀어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약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5분 전에 시작을 하지만 노래는 조금 뒤에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지그시님 신청해준 TRXD와 페더 엘리아스가 부른 케어리스 틀어드렸고요. 오, 음반 같아요. 써놨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 수다를 풉니다. 정치 수다 코너에 오늘은 김재경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재경 기자입니다. 네, 김재경 기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로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고, 그 국회에는 세 종류의 기자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호찬 기자가 나왔었죠. 이호찬 기자가 야당 반장. 아, 반장. 그래서 일진, 일진. 반장, 그 다음에 말진, 막내. 막내. 그 예전에 조명아 기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아가 저희 팀 막내예요. 아. 근데 이제 그 막내 기자는 최전선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최전선에서 받아친다고. 받아치기도 적고 네. 현장에 나가면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냐, 그래서 실시간 보고를 해주는. 네. 네. 그럼 이제 김재경 그 기자는 외에는 잡진이라고 부르죠. 잡진. 이진, 삼진, 사진, 오진까지 있는데 이제 오진이 말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2, 3, 4진은 중간에 잡진. 잡진. 그래서 지난주에 이학수 기자가 했어 이제 이진인데 저랑 같이 이제 잡진. 이제 다음 주에도 몇 명 나올 건데 잡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는 일은 뭐 일진이나 말진처럼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잡진으로 좀 부르지 않나. 이제 아무거나 다 한다고 접한 거 다 한다. 이렇게 모든 걸 보시면 다 돼요. 한다. 아. 그렇죠. 부족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일진이 없으면 일진 역할을 하고 말진 없으면 말진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정 가운데 있어요. 5명인데 제가 삼진이거든요. 이게 참 6명 정도. 예. 약간 서러운 둘째.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제 뭐 반장이 없으면 이학수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반장도로 셌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학수 리더십 이제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집에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퇴근 시간 좀 땡겨달라. 이런 이렇게 리더십을 얘기했었고. 발휘해야 될 때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둘이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저는 아마 계속 잡진을 하지 않을까. 아니 보시는 분들은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말진이 없으면 말진 일을 하고 그런 일이에요. 네. 네. 알랑가 몰라님이 잡진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자분들 나오셔가지고 보도국에 그 뒷얘기 해주신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예. 그 제가 알아보니까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있으세요. 바로 그렇죠. 마크맨. 오, 마크맨. 뭔가 있어 보이죠? 뭐 어벤져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크맨이라는 게 네. 유력 주자가 썼어요. 예를 들면 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택을 받아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마크맨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다닐 거 아닙니까? 유세도 네네네. 다니고.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농구에서 이렇게 그렇죠. 방어하듯이 전담 마크. 그 전담 기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보좌진들하고 참모진에 통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주요 사안이 터지면 코멘트를 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뭔가가 이제 그렇죠. 가교 역할을 할 수 그렇게 있는. 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마크맨. 이재명 지사 마크맨. 친하십니까? 아니 뭐 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무슨 발언을 하면 전화 가서 이제 지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정보 보고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고 뭐 이런 역할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경기도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뵙지는 자주 못하고 왔다 갔다 4시간. 그렇죠. 그럼 이제 반나절을 그렇게 보내면 이제 여당 반장님이 저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네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취재가 일상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가 쓰면은 따라 붙는 기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고. 그럼 박영선 후보는 마크맨이 정해졌나요? 그렇죠.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이학수 기자. 그분이군요. 이학수 기자 원래 우상호 후보 경선 후보의 마크맨이었어요. 이제 둘이 이제 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이제 우상호 갈아타기. 후보에서 박영선 후보로 갈아탔고. 이제 언젠간 나오겠지만 최경재 기자라고 또 이제 마크맨 하고 있는 그 둘이 이제 전담하기로 오늘 결정이 됐어요. 네. 최신 소식이네요. 예. MBC 뉴스에 박영선 후보 마크맨은 이학수 최경재 기자. 그렇죠. 속보네요. 그 둘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제 안 그래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주가 사실은 뭐 슈퍼위크 그렇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참 정치부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슈퍼위크라고 하니까 딱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3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3월이 딱 되자마자 박영수 후보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단일화가 됐죠. 그쵸, 단일화 됐죠. 그리고 내일이면 국민의힘 그 경선 이제 그 여론조사 끝나죠. 그쵸. 3월 4일 날 국민의힘에서 또 나오고 그러면 아마 그게 이제 끝나면 지금 박영선 후보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단일화 착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조은희 후보, 조은희 후보, 오신환 후보 이렇게 4명 중에 1명이 될 텐데 또 단일화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각 대표적인 이제 주자들이 결정이 된다. 이게 가장 1차 대전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슈퍼위크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네. 그러네요.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3월 그렇죠. 7일이 선거 날이니까. 그렇죠. 이제 4월 7일이 선거일인데 최소한 단일화는 아무리 늦어도 4월 3일은 해야 됩니다. 4월 2일인가? 예, 4월 2일인가 3일인데 그때 그 투표 용지를 찍어요. 네. 그래서 투표용지 찍기 전에. 네, 찍기 전에는 단일화 하는 게 예를 들면 김정희 후보가 나왔고 성지영 후보가 나왔는데 거기에 단일화를 했는데 후보가 둘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한표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기권표가 생기니까. 네, 기억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이제 언젠간 될 것 같고 네네. 3월 18일쯤 전후해가지고 이제 후보 등록 정식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그 전까지는 1차 단일화가 대략 되지 않겠냐. 네. 아무리 늦어도 투표용지를 뽑는 4월 초까지는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7번 방의 요물님이 선거일 언제냐고 하셨는데 4월 7일입니다.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마중물리 감사합니다. 저도 한 표. 네. 네. 군소 후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등록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있어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비 후보 아무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네. 이제 결격 사유가 있죠. 선거사범으로 이제 그 징역 그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죠. 그럼 피선거권이 네네. 박탈이 되는데 징역형 같은 경우는 뭐 10년까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그러니까 입후보할 수 없는 자격. 네. 이런 건데 사실 공탁금, 기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대통령 하려면 3억 원을 내야 돼요. 맡겨놓고 그 일정 득표수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돌려받죠.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등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열리면 막 수백 명이 등록을 해서 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선 안 후보 되니까. 출신이다.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죠.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광역자치단 선거가 이제 참고로 하자면 기탁금이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3월 18일, 19일 등록을 하면 5천만 원을 내야 등록이 그렇군요. 지금까지 예비 등록 후보. 네. 그거는 20%만 내면 할인을 해줘요. 할인을 해주고 5천만 원 중에 일단 1,000만 원 내면 그렇죠. 예비 등록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등록을 하려면 4천만 원 추가 내면 그럼 등록이 등록을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돌려줘요? 돌려받아요. 예. 예비 후보 등록까지는. 근데 이제 후보가 정식 등록이 되면 단일화를 하든 도중에 낙마를 하든 그래도 그건 못 돌려받습니다. 낯장 불이돼요. 그걸 돌려받는 길은 당선이 되고 일정 득표수를 획득하면 떨어지더라도 그걸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예비 등록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허경영 이분이 등록을 또 했더라고요.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원래 이제 허경영 후보가 예전에 2009년에 실형을 살다 나왔어요. 뭐 때문에 실형을 살았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잘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래서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실형 1년 6개월을 받으면 징역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10년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24일 날 피선거권이 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국가연방 나오고 뭐 했던 건데 이번에도 서울시장에 뭐 아니다 다를까 등록을 했는데 뭐 네. 더 이상의 말은 그러게요. 예. 네. 이분이 계시면 또 선거가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죠. 뭐 공약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박영선 그렇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지금 됐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풀어가 볼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승리 요인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박영선 후보가 될 거라는 대세론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상호 후보가 먼저 그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책들도 먼저 쏟아냈는데 박영선 후보는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기업 장관을 하면서 늦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았죠. 그리고 그렇죠.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세론 박영선 후보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이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 발단이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성 후보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어쩐 젠더 선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국면에 그 쥐어짜는 주사기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특수 네, 주사기라고 근데 불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상호 경선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와의 여기서의 똑똑한 효과를 봤다기보단 본선 경쟁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이제, 본 거군요. 그렇죠. 확장성을 본 건데 아무래도 그런 인지도가 이제 누가 나오든 박빙 승부가 지금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한 0. 몇 %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사기도 어느 정도 장점이 됐을 거고 K백신 주사기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MBC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또 MBC가 배출한 정치인인데 그 MBC 그 방송 기자를 하면서 어떤 인지도도 좀 많이 알렸고 이러면서 아까 성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선 확장력, 본선 경쟁력을 이제 당원들이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사실 박영선 후보의 매력 포인트를 좀 보자면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계층별로 이렇게 나와요. 네.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다 나오는데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을 얘기하자면 30, 40대, 50대까지 뭐 이 정도가 486, 386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남성보다는 여성 지지자들이 많아요. 네. 여성 지지자들 중에는 직장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주부층은 상대적으로 요즘은 이제 주부층 남자 주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부층은 보수층이 많아요. 근데 유독 박영선 후보는 주부층에서도 앞서는 걸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데 어떤 커리우먼의 이미지도 있고 좀 연륜이 쌓이면서 좀 어떤 이제 포근한 이미지도 좀 생긴 것 같고 여유도 있어졌고 이런 걸 좀 높이 평가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어떤 평가들이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도 사실은 뭐 후보 단일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오늘 조정훈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시대전환. 논의, 시대전환이 그 조정훈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단일화가 그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좀 토론도 한번 열고 그래서 이제 방송 토론을 알아보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쪽 또 캠프하고. 미리. 야. 그래서 이제 근데 여당 출입 기자니까 여당 출입 법여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조정훈 시장은 사실 시장 후보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 MBC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견이지만 사견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이제 거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후보를 누르고 범여권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조정훈 캠프의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정훈 후보가 굉장히 참신한 공약을 많이 이제 기본 이제 주택을 사서 나눠주겠다. 서울시가 뭐 이런 정책도 있고 청년 주택 같은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좀 스며들기를 바라는 스며들기. 이제 하이브리드 차원에서 이제 같이 네. 공약을 얘기하자. 또 하나는 내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요. 이 시대전환이라는 어떤 이 정당은 이 흡수되는 걸 원하지 않는 정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보면 좀 브랜드를 여기서 알리고 싶구나. 알리고 그래서 이 방송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쯤 아니면 금요일 뭐 혹은 주말까지 방송 토론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섭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방송 토론 거기서도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한 번밖에 못해요. 시기상 두 번을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그래서 한 번 정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3월 8일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랑 네. 그렇죠. 합쳐지겠는데 원래는 애초에 셋이 그걸 같이 할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좀 그렇죠. 의회가 그러게요. 발생을 네. 했죠. 네네. 오늘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맞아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단일화 국면입니다. 범민주 여권의 단일화는 정치 게임만 하는 범보수 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드립니다. 저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식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네, 김진애 후보 기자회견인데 일단 사퇴한 이유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사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태까지는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신의 뜻을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국회의원직을 던졌다는 건 배수의 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3월 18일, 19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시장 후보로 되려면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리 던지는 거예요. 사실 3월 18일까지 보고 국회의원직 유지하다가 단일화해서
자기가 이제 떨어지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던졌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직을 던질 만큼 나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진애의 승부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더라도 많은 걸 얻어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 얻어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열린민주당도 사실 국회 석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거대 여당이 170석이 넘는 그걸 상대로 이 경선 단일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순위의 뇌피셜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뇌피셜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네,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해보자면 네. 네.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여당 반장 임명원 기자가 야 재경아 이거 왜 그만두는지 좀 알아봐라. 이학 선배도 알아보고 저도 이제 살짝 전화해서 이제 알아봤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의원 한두 명 이제 보좌진들 친한 보좌진들한테 도는 소문이 뭐냐? 근데 이제 국회에서 도는 소문은 이것도 제 뇌피셜 플러스 보좌진들 그 사람들 뇌피셜이에요. 네네. MBC 입장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근데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이 중심이 됐고 또 같은 목표를 보고 있다는 거. 정책적 지형도 비슷하고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거에서 합당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합당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좀 나를 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검찰 개혁 추가로 하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네. 성명 직을 걸겠다 뭐. 그랬었고. 근데 검찰 개혁 주장하는 이제 의원들은 최강욱 대표를 위시한 그 이제 열린민주당 세력과 합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의원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제 최강욱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너무 검찰 개혁과 같이 가니까 이 이슈를 부담스럽다.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그 얘기에는 이미 170석 이상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현실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합당을 하기로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 호락호락하게 양보할 수 없으니 이제 합당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좀 이끌어내겠다. 이런 어떤 압박론 이런 게 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김진애 후보 자체가 의원직에 별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 번째 열린민주당의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턱걸이로 이제 된 거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김진애 후보는 굉장히 달변가예요. 그래서 각종 토론이나 저희 100분 토론도 단골 손님이었죠. 당구 손님이죠. 그리고 지금 고정 출연한 데도 있고 물론 지금 후보에 나오면서 이제 출연 안 하지만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여러 개 있으니 좀 양보를 하더라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이제 비례대표 승계를 하잖아요. 이제 같이 온다. 그러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뭐 대표적인 친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최강욱 대표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제 두 명이 쓰면 친문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모양새가 좀 낫지 않냐. 그러니 이제 김진애 후보도 별 미련 없이 이제 대표직을 승계해줬다. 네네. 이런 거 던진 거죠.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전 두 번째 설이 약간 더 솔깃하고 뭔가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뭐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저의 사견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 국민의힘도 사실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네, 네.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네. 문자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두 분의 후보가 저한테 근데 뭐 하라고 왔더라고요. 성정 선배는 이제 서울시도 출입했었고 그렇죠. 기자 생활 오늘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연락처 가 있을 거예요. 다 지금 돌고 있을 겁니다. 제 연락처야 뭐 그런 거죠. 네. 실제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하셨을 네. 때 출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취재도 하셨으니까 그랬었죠.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옛날이네요. 네. 어쨌든 우리 네. 모레 발표잖아요. 그렇죠. 내일까지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고 네.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근데 아마 그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를 찍는 4월 2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할 거고 적어도 3월 18일, 19일
정식 후보 등록 기간 그때까지는 아마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그래도 4월 7일이니까 최소한 한 2주 이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안 그래도 댓글로 얘기가 하셨는데 김진애 후보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직에 당선됐었던 죄송합니다. 거예요. 네네. 네, 제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기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틀릴 수 있어요. 네, 제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한마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으로 지금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네.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단일화예요. 지난 12월 중순에 자기가 야당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로 단일화 해달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갖다 했기 때문에 자, 기호 2번으로 나와야 한다. 그럼 해석해보자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해를 하는 정답인 건가요? 김민호 아나운서님이 정치적 감각이 있어요. 아니, 2번으로 나오라니까요. 대단한 것 같은 것 같네요. 사실 보면 이게 선전포고예요.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그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호 2번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아니면 국민의당 간판을 떼고 해라.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물밑 작업이 뭐 어느 정도 조금씩 시작됐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건 이제 대놓고 하는 선전포고. 안철수 후보 당신이 들어오려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에 임하라. 이렇게 날렸다고 출마하려면 그렇죠. 국힘으로 와라.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측은 뭐 오늘 라디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 많이 좀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선을 그었죠. 일단 만나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에 성공해서 국민의힘 도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결국엔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일단 만나자고 얘기했으니까 좀 뭐 얘기가 나오겠는데 뭐 느긋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네, 만약에 좀 급했으면 같이 쏘아 붙였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만나자. 이제 포용하는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것도 포용하는 느낌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 지지율이 자기가 높으니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자기가 가장 높다고 또 여론조사에도 어느 정도 나오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좀 싶어요. 이게 이쯤 되면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권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단일화 가능성은 좀 90% 이상, 99%로 봐요. 여권, 네, 네. 여권, 범여권. 네, 야권 단일화. 야권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한 80? 오,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래도 네. 아까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달라지시네. 아까 50대 아무래도 50이라고. 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거 또 지금 야당 반장님, 뭐 여당 반장님, 부장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재경이 네가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사견임을 전제로 사견임. 했을 때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야당 출입 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출입 기자의 그래서 예측으로는 이제 뭐 그냥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본선 경쟁력도 높다고 판단이 됐고 네. 거기서 단일화의 범여권 단일화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서 나오면 야권도 단일화에 성공을 해야 1대1 맞대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 아니면 김진애 후보 아니면 조정훈 후보겠죠. 범여권 단일화 후보가 하나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둘이 나오면 그러면 어찌됐든 둘이서 나누게 나누게 되니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하겠죠. 사실상의 사실은. 필패 코스죠. 그러니까 결국엔 단일화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못한다.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다. 네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국민의당을 떼고 나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이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여론조사 질문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보면 당신은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건 적합도 조사예요. 네. 아니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 어느 후보를 더 좋아하냐? 근데 당신은 어느 후보가 야권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야권 후보에 누가 더 맞느냐? 이거 적합도 조사. 그 다음은 당신은 어느 후보가 범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경쟁력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 프리데스크 앵커를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어느 사람을 지지합니까? 이러면 저는 노재필. 왜냐면 노재필께 친하니까. 노재필 그 감독님하고 친하니까 당연히 노재필 선배가 이것도 하고 하면 괜찮겠구나. 근데 저한테 어느 이제 기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출마를 이 앵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적합도 조사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김민호 아나운서. 왜냐면 오늘 훈련이 좀 돼 있고. 예.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이 경쟁력이 높일 수 있나? 그럼 당연히 성선배가 아무래도 결국은 줄로 가는 게 기자로서의 연륜도 있고 또 발음도 워낙 좋으시고 또 비주얼이 저보다 훨씬 좋고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기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크맨이군요. 그 센터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지지율,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들을 놓고 아마 많이 싸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당을 달 것이냐, 국민의힘을 달 것이냐.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는데 국민의당을 달라고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의석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2번을 날린 데는 이번 선거가 정치 역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낙연 당대표죠. 그렇죠. 여당은. 근데 당대표가 원래 당대표가 나왔는데 비상대책위라는 건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비상 상황은 그러니까 총선 참패 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 참패 후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중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지면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재편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정치계의 어떤 분석 이런 건데 예상인데,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 시절에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의석수가 152석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대에는 102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비상대체로 전환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 사실상 국민의힘은 승리가 필요해요. 근데 절실하다. 절실하죠. 근데 만약에 단일화해서 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범야권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대안책이 나온 게 안철수 후보가 이기더라도 기호 2번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2번을 달아라. 우리 후보를 당선을 못 시켜도 우리 당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있고, 왜냐하면 다 지더라도 후폭풍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기면 정말 좋고요. 네. 부산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있다고 여론조사 나오니까 서울시장까지 가져가면 굉장히 좋은 금상첨화지만 안 될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니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5월 초쯤에 전당대회에 준하는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3월 9일날 이낙연 당대표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1년 전에는 당대표를 그만해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보면 대통령 선거가 그냥 3월 9일이었죠. 그리고 석 달 뒤인 6월 1일에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대 선거가 대선, 총선, 지선이잖아요. 이 세 개 중 2개가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거의 전초전이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권이 진다? 그럼 민주당도 급한 거죠. 이러다가 대선도 지고 뭐 지선도 지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신호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진다면, 만에 하나, 그러면 이제 뭐 비대위로 전환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이 이제 5월 초에 있는데 그것도 좀 미뤄질 수 있고 비대위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누가 지든 간에 이기는 쪽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지는 쪽이 문제군요. 지는 쪽이 아마 5월, 6월에는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네. 즉 정계 재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김재경 기자 정치수다 떨어봤는데 방금 속보가 지나갔는데 김재경 기자 자리에 욕심 보여라 속보가 잠깐 무슨 자리에 욕심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끌려 나가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님. 네네. 정치부 김재경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민 기자가 저 멀리서 뚫어지게 저 김재경 기자를 쳐다보면서 언제 나오냐. 노재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김재경 기자는 술자리 가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항상 말이 이렇게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훅 빨렸네요, 진짜. 채팅창에 항의가 쏟아지더라고. 그만 일어나라고. 저는 김재경 기자에서 황혜진 선임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끝내지 않으니 황혜진 선임 기자님 그래서 시간이라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야 3분 남았잖아 지금. 김재경 앞으로 김재경 기자는 2달 출입금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죽하면 내 손이 나왔겠어 아까.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가겠습니다. 동천에서 80여 명의 그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전수 검사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데가 포천 뭐 이런 데 다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집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안에서도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그냥 80여 명이라고 해놨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인터넷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매 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치매 증상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칩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가짜 뉴스죠. 그 참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돼 있나? 좋네요. 자, 그다음에 이 백신을 통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고 그러니까 편안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LH 직원들이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시흥하고 광명에 이제 그 주택 공급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를 2018년부터 한 10여 명 정도가 그 LH 직원들이 땅을 대규모로 산 어떤 그 의혹이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해당 직원들한테 그 업무 배제를 시켰다고 그래요. 이제 업무 배제를 시킨다고 이미 사놓은 땅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사놓은 땅이죠. 이미 사놓은 땅인데 아마 옛날부터 개발 계획을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인데. 정보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불법 행위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수사도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오늘 기사가 국민일보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수사청을 설치하는 거를 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얘기에서 100번의 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논의가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 핵심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 너무 흥분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헌법 정신의 파견이 뭐 이렇게 굉장히 거친 언사를 보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어떤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눈 많이 와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11시간 동안 갇혔던 분이 있다고요, 차 안에. 근데 그게 기름도 떨어지고 얼마나 참 공포스러울까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이게 폭설이 사실 예고돼 있었거든요. 이게 눈이 온다고 했잖아요. 최현 기사께서 얘기했잖아. 눈이 온다 그랬죠. 비와 눈이 온다. 강동수가 눈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뭐 도로공사 잘못도 있겠죠. 이제 대응을 좀 잘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용객들의 사실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온다고 했는데 영동 지방을 놀러 가시는 분들은 스노우 체인이나 뭐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서 가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그 이번 3일 연휴 동안 그 영동 강원권의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설 연휴 때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신 거야. 사실. 그러니까 많이 가셨고 또 기상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사고가 좀 있었군요. 자, 그리고 라돈 침대에 대한 어떤 그 폐기물 처리 방향이 결정이 됐고 태워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비 오늘 저희 집중 취재에 그 택배비 2,500원에 그 역마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다뤘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봤더니 무슨 이케아 같은 데서 옷걸이 같은 거를 사가지고 더 싸게 내놓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남는 게 없잖아요.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택배비 2,500원에서 이제 남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택배 회사는 뭐 한 택배 그 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돈 한 700원 정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회사랑.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네. 자, 김재원 기자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